주모 여기 국밥 한 사발 말아주시오.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주모가 국밥과수를 팔며 나그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주막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조선 중기까지도 여행객들이 주막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여행객들의 숙박시설이자 식당의 역할을 했던 주막은 조선 말기 전국에 12만여 개까지 늘어났으며 놀라운 신용결제 서비스까지 존재했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주막은 언제 생겨났고 어떻게 운영되었을까? 오늘은 조선시대 주막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구불구불한 좁은 길과 다리도 없는 하천 때문에 조선시대 사람들은 여행을 하기란 참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객은 있었는데요. 한양의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상경하거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또는 친척집을 방문하기도 했죠. 온천욕을 떠나기도 하고 유배를 간다거나 상거래를 위해 길을 떠나는 보부상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여행자들은 하루 평균 90리 정도를 이동했는데요. 어두워지면 길을 비출 조명도 없거니와 호랑이를 비롯한 맹수들이나 산적들의 위협 때문에 대낮에만 여럿이 모여다녀야 안전했습니다. 이렇듯 여행객에게 밤에 묵어갈 숙박시설은 중요했으나 조선 중기까지 주막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주막 이전 숙박시설로 역과 원이 있었는데 역은 공무로 여행하는 사람에게 역마와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로서 일반 여행객은 사용할 수 없었죠. 일반 여행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로는 원이 있었는데요. 회계원, 해음원, 인덕원, 다락원 등의 지명으로 남아있는 원은 고려시대의 절에서 관리하던 숙박업소로 때로는 행여병자의 치료와 빈민구제 사업도 겸했던 다양한 목적의 시설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접어들어 불교 탄압 등으로 절에서 관리하기 어려워지자 민간인들에게로 경영권이 넘어갔고 결국 뗄나무나 마실물밖에 제공하지 못하는 열악한 시설물로 퇴락하고 맙니다. 17세기 이후 상품 경제가 발달하여 화폐 유통량이 증가하면서 교통의 유지에 주막들이 출현하게 되는데요. 다만 17세기 당시의 주막은 술은 팔아도 밥을 팔지는 않았습니다. 말을 먹이기 위한 풀과 뗄나무밖에 없어서 당시의 주막 이용자들은 각자 준비한 식량으로 직접 밥을 해먹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여행길의 불편함은 18세기쯤에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교통요충지 대로변에 주막이 생겨나며 어느 정도 해결되었는데요. 그러나 그때에도 주막은 잠자리와 식사, 말먹이만을 해결할 수 있었고 다른 편의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막은 오직 흙바닥에 자리를 깔아놓고 목침만을 갖추어 놓았으며 여러 명이 한 방에서 뒤엉켜 자야 했는데요. 이 때문에 침구도 스스로 마련하여야 했으므로 여행객의 진보다리에는 이불까지 끼어 있었죠. 주막에 머물렀던 서양인들의 기록에 따르면 조선시대 주막은 지독한 매주 냄새에 벌레가 들끓었고 방바닥은 계절에 상관없이 40도가 넘게 뜨거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주막에서의 음식은 밥과 김치, 나물이 대부분이었고 하루 세 끼의 메뉴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주막에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었던 국밥에 대해 잠시 알아보고 가자면 인기 메뉴였던 국밥은 원래는 게장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18세기부터 주막에서 팔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구한말에 소고기가 사용되면서 육개장 설렁탕 선짓국으로 세분화되었죠. 특히 빠른 시간에 후루룩 먹을 수 있는 국밥은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들에게 최애 음식이었는데요. 하루라도 빨리 한양에 도착하려면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웠기 때문이었습니다. 18세기 실학자 황윤석의 이재난고에 따르면 주막에서 잠을 자면 1인당 10푼, 말 한 필도 사람과 같은 10푼이었고 식사를 하면 끼니당 40푼, 떡은 20푼에 사 먹을 수 있었으며 술은 한 병에 15푼이었지만 안주는 공짜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조선시대 주막은 방을 사용하는 데에는 거의 돈을 받지 않고 대부분 음식값으로 이익을 남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조선 말기에 신용거래 시스템이 존재했습니다. 여행자가 여행 경비를 모두 갖고 떠나기엔 엽전 돈다발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이 때문에 주막에서는 여행자들의 돈을 대신 맡아주었는데요. 여행자는 처음 묵는 주막의 엽전 꾸러미를 맡긴 후에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거쳐가는 주막마다 영수증을 제출하면 주막에선 여행자가 쓴 경비를 확인하여 영수증에 표기했고 여행이 끝나면 가까운 주막에 가서 영수증을 보여주고 정산 후 남은 돈을 거슬러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모두 가지고 다니지 않고도 편리하게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전국 주막 주인들의 조직은 광범위하고 일원화와 체계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막 주인이 영수증을 받지 않거나 돈을 떼어먹는 일은 없었습니다. 조선 말기 주막은 여행자의 숙박뿐만 아니라 다른 역할도 했었는데요. 나그네들이 술 한 잔에 살아온 인생 이야기나 새로운 소식들을 풀어내면 이야기를 들은 주모가 다른 나그네에게 전달하거나 옆자리 나그네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또 유배지로 향하는 선비들이 잠시 몸을 의탁하기도 했습니다. 유배길의 애통함을 담은 정약용의 시 율정별도 나주의 한 주막에서 탄생했죠. 그런가 하면 탐관오리의 부패한 행적을 은밀히 조사하던 암행어사가 반드시 거치는 곳이기도 했는데요. 암행어사는 하사된 봉서를 펼쳐봐야 자신이 감찰할 곳을 알게 되는데 대개 생면부지의 장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때 정보를 얻을 유용한 장소가 주막이었던 것이죠. 암행어사 박문수도 고을에 도는 억울한 사연을 수집하러 가장 먼저 들렀던 장소였습니다. 주막이 점차 사라지던 시기는 구한말에서 일제 초기부터인데 이때 신장로가 뚫리고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면서 12만여 개에 달했던 많은 주막들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주막에 대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호기심이 해결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